안녕하세요. 수학문제답 깨기의 수다쌤입니다. 고등수학 상 두 번째 단원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에 대해서 개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등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항등식 하기 전에 이게 항등식이 등식에 두 가지가 있거든요. 방정식과 항등식. 그거 먼저 좀 보고서 항등식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알고리즘판이에요.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어떤 등식을 만났어요. 이렇게. 그럼 제일 처음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게 항등식인지 방정식인지를 구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식에는요,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항등식과 방정식.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이게 항등식인지 방정식인지를 구분하는 게 중요합니다. 보통 학생들은요, 이 방정식을 많이 보다 보니까 이 항등식을 잘 몰라요. 느낌이 잘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항등식도 수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 큽니다. 근데 좀 간단해요, 생각보다. 항등식은 예를 들어서 풀이 방법이 개수비교법, 수치대입법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쉬운 문제죠. 쉬울 수 있는 문제고요. 우리가 방정식으로 들어가면 방정식은 또 종류가 여러 가지로 나눠집니다. 이거 말고도 좀 더 있어요. 더 있는데 제가 기본적인 것들, 기본이 되는 것들 위주로 쓴 겁니다. 1차 방정식, 2차 고차, 연립, 부정. 그래서 1차, 2차, 고차, 연립, 부정. 그래서 1차, 2차, 고차 여기까지는요 차수로 나눈 거고요. 이제 연립, 부정 이런 것들은 미지수 개수, 시기개수 이런 걸로 기준으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쭈루루룩 또 어떤 거냐에 따라서 풀이가 또 틀려져요. 이건 나중에 그쪽 단원 가서 또 보도록 하고요. 자, 이번 시간은요 등식에서 만약에 항등식이다. 그러면 이제 개수비교와 수치대입으로 푼다. 요거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먼저 구분을 할 때 항등식과 방정식의 차이가 뭐냐면요. 방정식은 우리가 만족하는 이 등식을 만족하는 어떤 x값이라고 할 때 그 x값이 딱 결정이 되는 거, 유한계로 결정이 되는 거. 뭐 하나, 1차식 같은 경우는 한 개, 2차 방정식 그러면 보통 두 개, 뭐 이렇게 딱 결정이 돼요. 이런 거를 방정식이라고 하고요. 자, 항등식은요,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에요. 뭐든지 다 항상 성립하는 등식을 항등식이라고 합니다. 다시 와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항등식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풀이 방법이요. 개수비교법, 수치대입법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쉬워요. 그래서 문제를 제가 풀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간단하게 항등식, 방정식 구분하는 거 하나 예를 들을게요. 이게 3x 플러스 1은 4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얘를 만족하는 x값은 1 하나밖에 없어요. 그쵸? 넘기고 3 나누면 그쵸? 1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딱 유한계로 결정이 되죠. 이건 방정식이에요. 근데 만약에 3x 플러스 1이요. 여기도 뭐 x 플러스 2x 플러스 1 이렇게 됐어요. 그럼 좌변도 3x 플러스 1, 우변도 3x 플러스 1. 똑같죠? 똑같은 식을 그냥 항등식이라고 보통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좌변과 우변이 똑같아. 이런 경우는 x에 어떤 수를 대입하든 전에 다 이 등식이 성립하겠죠. 왜? 똑같은 식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항등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간단한 거죠. 원리가. 좌변과 우변이 그냥 똑같은 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식을 이렇게 어떤 전개 과정에서 전개해 나가면 보통 이제 다 항등식이 돼요. 근데 요거 이제 어떻게 문제를 내냐면요. 이 방정식은 보통 x값 자체를 구하라고 하는 게 목표예요. 가장 큰 목표가 x값 자체를 구하라. 이거 가지고 노는 건데 항등식은요. x값을 구하는 게 목표가 될 수가 없어요. 왜? 항상 만족하니까. 그럼 뭘 구하라고 하냐? 이 x의 개수들을 미지수로 준 다음에 이걸 구하라고 합니다. ax 플러스 만약에 b가 3x 플러스 2 이렇게 문제를 낸 다음에 x값을 구하는 게 문제가 아니가요.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할 때 a와 b 값을 구하라. 자, 이런 것이 이제 목표가 되는 거예요. 이 a, b를 미정계수라고 합니다. 미정계수. 그래서 이 미정계수 구하는 방법에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개수비교법과 수치대입법. 먼저 자 개수비교법을 설명을 드리면요. x의 개수가 있죠. 뭐 말이 그래서 간단한 똑같은 식이 돼야 되기 때문에 개수가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x의 개수가 좌변과 우변이 서로 같아야 된다. 좌변이 a고요. 우변이 3이죠. 그러니까 같아야 되니까 뭐 a 값 3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상수항 여기서 b고요. 여기 2죠. 이것도 같아야 돼요. 이렇게. b 값은 2. 자, 이렇게 푸는 게 개수비교입니다. 간단하죠? 그 다음에 자 수치대입이란 건 뭐냐면요. 자, 원래 항등식이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한다고 했기 때문에
자, 숫자를 아무거나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집어넣어도 되기 때문에 숫자를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지금 미지수가 A, B 두 개를 모르기 때문에요. 숫자 두 개를 집어넣어서 우리가 식 두 개를 찾아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X에 0을 대입해. 간단한 거. 자, 0을 대입해 보면요. 여기 사라지겠죠? 좌변의 B만 남습니다. 0 대입하면 사라지고 우변이 2만 남죠. 이렇게. 그래서 X 값이 2가 벌써 구해졌어요. 또 다른 숫자를 하나 집어넣을게요. 간단한 거니까 1 이렇게. 자, 1 집어넣으면 A 플러스 B예요. 근데 B 값이 2니까요. A 플러스 2 되겠죠? 우변은 X에 1 대입하면 3 더하기 2에서 5가 됩니다. 그럼 A 값이 여기서 3이 나오겠죠. 이렇게. 그래서 A랑 B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요 항등식 예제 문제 보면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보겠습니다. 1번. 다음 보기 중 X에 대한 항등식을 모두 고르시오. 그랬습니다. 항등식.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좌변과 우변이. 자, 기억 볼게요. 8x 플러스 5x. 이게 8x, 5x. 다르죠? 자, 이거 항등식 아닙니다. 자, 니은요.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전개 한번 시켜보면 되겠죠. 전개시키면 x제곱 나오고요. 여기 2x 나오는데 2x 있으니까 플러스 4x 플러스 1 나오죠. 우변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여기 항등식이 되는 거예요. 자, 디귿은요. 자, 좌변에 x제곱 있고 우변 x제곱이 없죠? 그러니까 이거 항등식이 아니에요. 이렇게. 항등식이 아닌 건 뭐예요?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다. 이것도 기억도 방정식, 디귿도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자, 리을 볼게요. 여기 보니까 이것도 전개시켜봐요. x제곱 여기 나왔고요. 이거 마이너스 1과 이거 플러스 4 하면은 3x 나왔네요. 상수항 이렇게 곱한 거 마이너스 4. 똑같죠? 항등식. 자, 미음 보니까 이것도 전개시켜볼까요? 이거 합차 공식이죠. 이렇게 보면은 앞에 거 제곱, 4x 제곱, 마이너스 1. 똑같네요. 그래서 니은, 리을, 미음이 항등식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 등식이 x에 대한, 자, 항등식 그러면 항상 항등식도 그렇고요. 방정식도 그렇고, 어떤 문자에 대한 항등식 또는 어떤 문자에 대한 방정식. 자, 그런 게 다 있는 겁니다. 자, x에 대한 항등식이 되도록 하는 상수 a, b, c의 값을 각각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2번 볼게요. 자, 이게 항등식이래요. 그러면 상수항 1차, 2차, 뭐 쭉 3차, 4차 쭉 계속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이게 우변하고 똑같아야 돼요. 근데 우변이 지금 0이죠. 0이라는 거는 모든 항의 개수가 다 0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2차 항계수 있잖아요. 요 값도 0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요 값도 1차 항도 0, 상수항도 0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자, ABC가 문자가 3개이고 식도 3개네요. 연립방정식 풀면 되겠죠? 근데 간단하네. 여기서 바로 B값이 구해지네요. B값은 3이고요. 자, B가 3이면 A값은 얼마 될까요? 마이너스 3 돼야 되겠죠? 여기서 B값이 3이니까 6 플러스 C 이렇게 나오잖아요. C값은 마이너스 6. 이렇게 답이 되는 겁니다. 자, 3번 보면요. 자, 이것도 항등식이 되려면 좌변과 우변은 같아야 되니까요. 그냥 전개시키면 돼요. 이렇게 AX제곱 나오는데 여기 그냥 X제곱이죠. 우변에. 2차 항계수가 1이기 때문에 여기서 A값은 1, A값은 1 이렇게 구해졌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마이너스 1 나오고요. 이렇게 하면 2 나오네요. 그러면 그냥 X 되겠죠. X. 여기서 B값이 1. 네, 상수항은 2와 마이너스 1 곱한 거. 이렇게 마이너스 2. 이렇게 됩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자, 4번을요. 전개를 시켜볼까요? 여기 A, X제곱. 2차항 나오는 거는 요거 하나밖에 없네요. 그쵸? 이게 같아야 되니까 X제곱이 여기 마이너스 1이죠? A 값은 마이너스 1 이렇게 구해집니다. A 값은 마이너스 1. 전개시켜볼까요? 또 이렇게. 마이너스 1 구했으니까 마이너스 X 나올 거고요. 여기 마이너스 BX 나오고요. 여기 마이너스 CX. 그 다음에 여기 상수항이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C 나오죠. 이렇게. 그럼 여기서, 자, 개수를 지금 이게 뭐냐면 개수 비교법으로 다 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풀고 있는 것들이. 상수항이 5기 때문에 여기서 상수항 요 값도 5가 돼야 돼요. 5가 되려면 C값은 마이너스 5가 되면 돼요. C는 마이너스 5. C값 구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1차항 계수가 없죠. 1차항 계수가 없으니까 여기 0 돼야 돼요. 1차항 계수. 1차항이 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1차항 계수만 쓰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 자, C값이 마이너스 5니까요. 대입하면 플러스 5 되겠죠. 이게 0이 돼야 돼요. 자, 이게 0이 되려면 B값이 4면 되겠네요. 이렇게 ABC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5번 보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요거는 제가 전개를 해서 개수 비교를 해도 되고요. 자, 항등식 풀이 방법이 뭐가 있다? 개수 비교법하고요. 수치 대입법이 있습니다. 두 개 꼭 외워야 돼요, 이제. 개수 비교법과 수치 대입법.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다 이용하는 거예요. 문제 풀 때
둘 중에 뭐가 편할지, 뭐 꼭 하나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둘 다 같이 이용해도 돼요. 한 문제. 그러니까 이 문제 이렇게 보면요. 보통은 이 개수 비교는 뭐가 쉽냐면요. 최고차항하고 상수항 같은 것들을 보통 빨리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어요. 보통. 그리고 수치는 이제 문제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뭐 x 빼기 1 지금처럼 이렇게 제곱 있고 이러면은 숫자를 집어넣으면 보통 편합니다. 문제 풀다 보면 이건 좀 보여요. 그래서 이 문제는요, 제가 먼저 개수 비교로 최고차항을 한번 볼게요. 요 식에서 2차항 개수 보면요, 여기밖에 없어요. ax제곱 나오는 것밖에 없어요. 그쵸? 그래서 2차항 개수 보는 거, 2차항. 2차항 개수가 2죠? 그럼 여기서 a 값이 2인 거 바로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최고차항. 상수항은 여기서 상수항이 나오기 때문에 바로 알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수치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수치 대입은 이런 모양이 있으면 x에 1을 대입해보는 겁니다. x에 1. x에 1을 대입해볼게요. 그러면 사라지고 c만 남겠죠. c만 이렇게 남고요. 이쪽에다 1 대입하면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되겠네요. 마이너스 5 되겠죠. c 값이 이렇게 마이너스 5, a 값이 2 이렇게 구해졌죠. 이제 b 값만 구하면 되겠네요. 자, 이거 전개시켜서 해도 되고요. 수치 대입을 하나 더 해볼게요. x에 이번에 2를 한번 대입해볼게요. 2. 자, 2를 대입하면은 2 빼기 1은 1 되겠죠. 제곱해도 1이고 앞에 2 있으니까 2. 그 다음에 2 빼기 1은 1 곱하기 b 플러스 b 플러스 c인데 c 값이 아까 마이너스 5였죠. 이렇게 돼요. 자, 이게 우변입니다. 자, 우변이고요. 자, 좌변에도 2를 대입할게요. 2 대입하면은 2의 제곱상 8 빼기 2 빼기 6 되겠네요. 0 되겠네요. 0. 자, 여기서 b값이 나오죠? b값은 3 이렇게. 그래서 a값 2, b값 3, c값 마이너스 5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 보면요. 자, 다음 등식이 이번엔 모든 실수 x, y에 대하여 항상 성립할 때 a, b, c의 값을 구하시오. 자, 이 문제는요. 자, 항상 성립한다는데 어떤 문자? x, y에 대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x, y에 대한 항등식이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ax 플러스 뭐니 by 플러스 c는 0 이렇게 되면요. x의 개수도 같아야 돼요. y의 개수도 같아야 되고 뭐 상수항도 같아야 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 문제에서는 여기서 a 값도 0, b 값도 0, c 값도 0 이렇게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식은 x, y에 대한 항등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문제 볼게요. 여기서 보면은 이 식이 있죠. 식이 있는데 이게 x, y에 대한 항등식이에요. 그럼 이 식을 자, 먼저 뭐 한다? 전개를 해서 x, y에 대해서 다시 묶어서 써봐야 돼요. 여기서 보면 이렇게 ax가 나오죠. 자, x 있는 게 이렇게 bx도 있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도 있죠. 그래서 이거를 x로 이렇게 묶어볼게요. 묶어보면은 여기서 ax니까 a 나오고요. bx니까 플러스 b 나오고요. 마이너스 3x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돼요. 자, 마찬가지로 y도 이렇게 묶습니다. y가 있는 항요. 여기서 마이너스 4ay 그 다음에 by 플러스 2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게 항등식 x, y에 대한 항등식이 되기 위해서는 x의 개수인 요 부분이 0이 돼야 돼요. 0. 그 다음에 y의 개수도 이것도 0이 돼야 됩니다. 다시 한번 써볼까요? 그러면 이게 0이 되려면 a 플러스 b 값이 3이면 되겠네요. a 플러스 b는 3 이렇게 식 하나 나오고요. 여기서요 마이너스 4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2면 되겠죠? 마이너스 4a 플러스 b 이 값이 마이너스 2 두 개 연립방정식 b를 소거시키면 되겠네요. 빼줄게요. 위식에서 아래식 빼면은 이거 빼면 5a 나오고요. b는 사라지고요. 이거 빼면 5 a 값 1 자, a가 1이면 b는 2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풀면 됩니다. 자, 이것도 개수 비교로 푼 거예요. 항상 항등식 문제를 풀 때는요, 본인이 내가 지금 수치 대입으로 풀고 있는지 개수 비교로 풀고 있는지를 항상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걸 배우는 거예요. 개수 비교법과 수치 대입법. 우리 항등식에서는. 7번 보겠습니다. 7번 가기 전 6번이요. 자, 수치 대입으로 한번 해볼게요. 지금 개수 비교를 했잖아요. 자, 수치 대입. 이거는 x, y에 대한 항등식이기 때문에 x, y에 아무거나 다 집어넣어도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a를 만약에 요걸 좀 없애볼게요. 개수를 여기에 0 되게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x에 4 대입하고요. y에 1 대입하면은 요거 사라지죠. 그쵸? 사라져요. 그러니까 x에 4, y에 1 대입하면 5b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도 4 집어넣을까요?
4 대입하면 마이너스 12, 여기 1 집어넣으면 플러스 2. 플러스 마이너스 10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b 값이 2가 나오죠. b가 2.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수치를 대입하면 되는데, 여기는 뭐, 여기가 0 대입금 하는 거. 뭐, 1하고 마이너스 1 같은 거 대입하면은 또 a 값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수치 대입으로 풀어도 됩니다. 자, 7번 볼게요. 자, 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조금 암산을 할게요. 자, 이걸 전개시켜서 x의 개수를 비교할게요. x 나오는 게 여기가 2ax. 이렇게 나오고요. 또 마이너스 bx 나오죠? 네, x 없네요. 자, 우변이 6이죠? 이 값이 6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y의 개수요. y가 이렇게 ay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은 플러스 by니까 b가 나오겠네요. 우변은 y의 개수가 마이너스 1 되겠네요. 이렇게. 그리고 상수항 볼게요. 상수항이 여기는 안 나오고 여기 나오는 게 없고 4. 여기 c. 이거는 바로 보이네요. 그냥 이렇게. c 값은 4. 요것만 연립방정식 풀면 되겠죠? 자, 요번에는 더하면은 b가 소거 되겠네요. 연립방정식의 목표는 우리 미지수 소거입니다. 그래서 더하면은 3의 2는요, 여기 5. 자, 그래서 a 값이 3분의 5가 나오겠죠? 이렇게 되고요. 3분의 5를, 어디다 집어넣을까요? 여기다 집어넣을까요? 자, 여기 집어넣고, 이렇게 넘기면은 b 값 나오겠죠? 그럼 3분의 5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3분의 5니까요? 마이너스 3분의 8이 되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A값, B값, C값 이렇게 구했습니다. 자, 다시 이제 돌아가 볼게요. 항등식 지금 설명을 드렸고요. 자, 개수 비교 수치 대입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미정기수법입니다. 그다음에 항등식 문제의 대표적인 게 이 나눗셈 문제예요. 자, 나눗셈 문제 풀이법 해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거의 대부분 나중에는 이 나눗셈 문제가 주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항등식 문제는. 요 단계별로 쭉 볼게요. 자, 첫 번째부터.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은, 맨 처음에 식을 쓰는 겁니다. AX를 BX로 나누면요, 몫이 QX 되고, 나머지가 RX가 됩니다.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17이 있어요. 자, 17을 만약에 5로 나눠요. 자, 5로 나누면요, 우리 이런 거 있죠. 이렇게 17을 5로 나누면, 5, 3, 15. 이렇게 나머지 2.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자, 요 식을, 자, 얘는 이렇게 안 쓸게요. 자, 우리가 검산할 때 어떻게 하나요? 이거 검산할 때. 이렇게 두 개 곱하죠. 곱한 다음에 2를 더한 게 17이 나오면 되죠. 예를 들어 17이 어떻게? 5 곱하기 3 더하기 2. 요게 맞으면 우리가 이 나눗셈 똑바로 했다고 이렇게 검산하잖아요. 그것처럼 17을 5로 나누었어요. 몫이 3이고 나머지가 2입니다. 요거를 똑같이 쓰는 거예요. A를 만약에 B로 나누었더니 몫이 Q 나머지가 R이다. 그래서 이 나눗셈 문제는요, 글로 주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거를 글로 읽은 상태에서 이렇게 수학적인 표현법인 수식으로 다 쓸 줄 아셔야 돼요. A를 B로 나누면 몫이 Q 나머지가 R이다.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차수를 파악하는 거예요. 차수 파악. 여기 17을 5로 나눴어요. 그럼 이 나머지가 볼까요? 나머지가 5보다 큰 수가 못 들어가죠? 이런 것처럼 만약에 AX를 BX로 나누면요, 이 나머지는 이 B보다 차수가 작아야 돼요. 예를 들어 3차식으로 나눴어요. 그럼 나머지는 2차식 이하, 이렇게 2차식보다 작거나 같은 거, 이런 식이 돼요. 만약에 5차식이라고 해볼게요. 5차식. 5차식을 3차식으로 나누면 몫은 몇 차식이 될까요? 지금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죠.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됩니다. x5제곱이에요. x3제곱 곱하기 어떻게 표현되나요? 이렇게 표현되죠. 5차식은 3차식으로 나누면은 2차식, 몫이 2차식이 되는 거예요. 몫이 여기가 2차식,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차수를 더한 게 문제에 주어진 차수랑 같으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다? 나누는 것보다 한 차수 작아야 돼요. 그 이하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요, 이 목적을 풀어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보통 뭐 3차를 2차로 나눌 때 나머지를 구하라고 문제를 많이 내거든요. 그러면은, 자, 나머지가 2차식인 경우에, 그냥 2차식인 경우에 RX라고 이렇게 두면 안 되고요. 얘를 어떻게 한다? 구체적으로 2차식이니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런 식으로, 꼭 뭐 이럴 필요는 없지만 2차의 형태로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게 풀어 쓰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한 상태에서 우리의 목표는 A, B, C를 구하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됩니다.
그냥 RX라고 두고 문제를 풀면 안 풀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이게 본질이에요. 본질을 꼭 표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 이제 미지수 쓰는 그런 방법들이 있어요. 제가 다른 강의도 올려놓았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꼭 풀었어야 돼요. 본질을 표현되게끔 표현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할 일이 뭐냐면 이게 항등식이에요. 자, 이 식이 항등식이기 때문에 항등식을 풀면 돼요. 이 등식은 x에 대한 항등식입니다. 그래서 수치 대입이나 개수 비교로 풀려면 돼요. 1, 2, 3 이렇게 요 3단계까지 알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이건 뭐냐면 이제 미분 배운 학생들은 나중에 미분 배우면은 이제 이 항등식은요, 양변을 미분을 해도 여전히 항등식이 됩니다. 똑같은 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분을 한 다음에 다시 이 수치 대입이나 개수 비교를 해도 돼요. 보통 이제 수치 대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미분 배운 후에 하나 더 추가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관련된 문제 한 문제 잠깐 볼게요. 8번 문제로 보겠습니다. 다항식 8x제곱 플러스 4x 빼기 3을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를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계 제가 볼게요. 첫 번째가 뭐다? 자, 식쓰기입니다. 식쓰기. 두 번째가 뭐였죠? 차수 파악합니다. 차수. 차수를 알아낸 다음에 목적을 풀어 쓰는 거예요. 세 번째가 항등식 푸는 겁니다. 이제 항등식을 풀면 돼요. 항등식을 푸는데 뭘로 푼다? 수치 대입이나 개수 비교로 풉니다. 아시겠죠? 요 단계로 거쳐가는 겁니다, 이게. 요것만 잘 기억하면요. 나눗셈 문제 다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얘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를 구하라 했어요. 한번 식 써볼게요. 식을 그러면 8x제곱 플러스 4x 빼기 3을요. 자, 얘로 나눴어요. x 플러스 1로 나누면 곱하기 몫이 들어가야죠. 그쵸? 몫이. 그러니까 몫이 보통 qx인데 이거 필요하면 풀었으면 되고 아니면 그냥 qx라고 일단 써두면 돼요. 더하기 rx 이런 모양이 되는 겁니다. 자, 식을 썼어요. 그 다음에 한번 차수를 파악해 볼게요. 연습이니까. 자, 2차식이에요. 2차식. 1차로 나눴죠. 그럼 여기도 몇 차식? 자, 1차식이 들어갑니다. 1차식이. 여기는 1차식이고요. 나머지는 뭐가 될까요? 나머지는 1차식으로 나눴기 때문에 1차보다 작은 건 뭐예요? 상수항. 얘는 상수항이 됩니다. 상수. 그러면 이제 상수항인 경우는 이제 보통 이제 rx라고 쓰는 거는 이제 x가 이제 1차 이하일 때 이렇게 rx 표현하고요. 상수항인 경우는 간단히 그냥 r 이렇게만 표현해도 됩니다. 그래서 얘를 구체적으로 상수인 거 알았으니까 r이라고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요. 여기까지 풀어 쓴 거예요. 그 다음에 항등식 풀기. 이제 수치 대입이나 개수 비교로 문제를 풀면 돼요. 자, 이 문제는요. 이 수치 대입이 더 쉬워요. 이걸로 한번 풀어볼게요. 한번. 자, 수치 대입을 하면요. 우리 목표가 r이기 때문에 자, 구체적으로 이 q값은 알 필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곱해져 있잖아요. 곱해져 있기 때문에 이 값을 0으로 만드는 그런 x값을 대입을 해주면 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얼마를 대입한다?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줍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면요. 0 되고 사라지겠죠. 사라지고 여기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제곱하면 1, 8,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4 이렇게 돼요. 자, 좌변이 이렇게 되고요. 자, 우변 볼게요. 자, 우변이 사라졌죠. 사라지고 r만 남죠. 이렇게. r. 이렇게. 그래서 나머지를 바로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얼마 되나? 1 되겠네요. 나머지는 1 이렇게 답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나눗셈 문제 푸는 방법입니다. 만약 개수 비교를 하고 싶다. 이거를 자, 개수 비교를 하려면요. 이 qx를 구체적으로 이것도 풀어 써줘야 돼. 이것도 풀어 써줘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1차식이 된다고 했죠? 1차식이니까 여기도 예를 들어서 뭐 ax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풀어놓고 전개한 다음에 개수 비교해서 이 a, b 여기 r 값을 구해내면 되는 겁니다. 자, 이 문제 보면 제가 이제 몫을 안 구하고 바로 나머지를 구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나머지를 빨리 구하는 방법이 나머지 정리라는 거예요.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간단히 나왔기 때문에 간단히 보면요. 이 식을 제가 fx라고 할게요. fx가 있어요. fx가 있는데 어떤 우리가 1차식으로 나눴어요. 1차식으로 나눌 때 이 나머지만 좀 빨리 구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x 플러스 1로 나눌 때는 얼마를 집어넣으면 됐나요? 지금처럼.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되죠. 이 등식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이 f에도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고요. 사라질 거고 뭐만 남는다? 나머지만 바로 나와요. 이렇게. 나머지 값을 그냥 f-1 값으로 바로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나머지 정리예요.
나머지 정리도 되게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자, 이것도 이제 다시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문제 풀면서 다시 좀 뒤로 갈게요. 나머지 정리, 인수 정리 좀 설명을 드릴게요. 나머지 정리 방금 좀 설명을 드렸죠? 다시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나머지 정리 그랬습니다. 나머지 정리는요. 자, fx를 ax 빼기 b로 나눌 나머지는 바로 f의 a분의 b이다. 자, 요게 바로 이제 나머지 정리입니다. 자, 이걸 보면은 이렇게 돼요. fx를요. 자, 이게 첫 번째 아까 나머지 정리 나눗셈 문제에서 식쓰기예요. 첫 번째 단계인 식을 써보면 fx는 ax 빼기 b 곱하기 자 qx 몫이죠. 더하기 r 나머지입니다. 이제 1차식으로 나눴기 때문에 나머지는 상수항이 될 거예요. 자, 여기에 자, 이 식이 항등식이죠. 자, 항등식이니까 개수 비교와 수치 대입. 자, 이 중에서 수치 대입을 쓰는 겁니다. a분의 b를 대입을 하는 거예요. 수치 대입. 자, a분의 b를 대입하면은 좌변은 뭐가 나오나요? f의 a분의 b가 되고요. 자, 우변은 뭐가 난다? 오늘 0이 돼서 사라질 거고요. 다 사라지고 r만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나머지를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거. 바로 이것이 나머지 정리입니다. 자, 나눗셈 문제풀이 방금 설명한 거예요. 한번 요건 다른 걸 한번 적어놨고요. 그 다음에 자, 인수 정리가 또 뭔가 볼게요. 인수 정리. 자, 인수 정리도 나머지 정리랑 똑같은 거예요. 자, 똑같은데 여기서 뭐냐면 자, 만약에 여기서 이게 r이 0이면요, 봐봐. r이 0이면 이게 0이면 사라지니까 그냥 fx가 얘 곱하기 얘 이렇게 이런 꼴이 되겠죠. 이렇게 두 다항식을 곱한 꼴. 자, 이게 뭐냐면 바로 인수분해가 된 모양이죠. 우리 인수분해라는 게 이렇게 곱의 형식으로 곱하기로 연결시켜서 표현한 걸 인수분해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머지가 0이 되면 바로 이게 바로 인수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a분의 b를 집어넣었어요. a분의 b를 집어넣었더니 값이 0이 나왔습니다. 이 값이 만약에 0이 나왔어. 나머지가 a분의 b를 집어넣었더니 0이 나왔어요. 그럼 뭐다? 이게 없기 때문에 이 항을 인수로 갖는다. 바로 이게 인수정리입니다. 볼게요. 다시 읽어보면 나머지 정리에서 나머지가 0이면 자, 인수분해가 된 모양이다. 만약에 어떤 a를 집어넣었을 때 0이 됐어요. a를 집어넣었을 때 0이 되면은 x 빼기 a를 인수로 갖는다.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a를 막 집어넣어봐서 0이 되는 값을 찾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떤 수를 집어넣었더니 0이 되는 걸 찾았어요. 그러면 x 빼기 a를 인수로 갖는 겁니다. 그러면 a를 이제 어떻게 찾냐? 보통 어떤 걸 집어넣으면 상수항에 약수를 대입하면 돼요. 자, 이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예를 들어 x 빼기 a가 있고요. x 빼기 b, x 빼기 c가 있어요. 자, 얘를 전개를 시키면 x 세제곱부터 쭉 나와서 마이너스 a, b, c 이렇게 상수항이 나와요. 여기서 우리가 이 0 되는 값이 뭐냐면 여기서 a, b, c거든요. a나 b나 c를 찾아야 되는데 이게 찾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집어넣었을 때 0이 되는 이걸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여기를 이 식을 보고 얘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자, ABC를 찾아내야 되는데 이 ABC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게 어디냐면은 이 상수항이죠. 이렇게 상수항. 그렇죠? 그래서 이 상수항 요거의 약수를 찾으면은 그 중에 이 ABC가 있을 확률이 높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수항에 약수를 대입하고요. 약수 대입할 때 쉬운 거부터 대입하면 됩니다. 자, 일단 문제 풀면서 볼 거고요. 일단 요거 나머지 정리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9번 보겠습니다. 다항식, 이 식을 x 빼기 1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를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처음이니까 한번 써볼게요. 얘를 나누면요. 요걸로 나눴죠? 이 식이 몫이 있을 거고요. 자, 나머지가 이렇게 상수항이 될 겁니다. 1차식으로 나눴으니까요. 그럼 나머지 구하려면 x에 얼마를 대입한다? 자, 1을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1을 대입하면 좌변이요. 1 더하기 3 빼기 2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죠? 3 되겠네요. 자, 우변은 1 대입하면 사라지고 얼마? 나머지가 3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자, 10번이요. 다항식 얘를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를 구하시오. 이제 바로 갈게요. 이제 나머지 이거를 공식처럼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얘로 나눈 나머지는 얼마다? 그냥 x에 얼마를?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되는구나 라고 하고 이거를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 식이. 그래서 만약에 요거 문제를 풀다가 이 식이 자, 왜 이걸 대입하는지 좀 의문이 들어요. 그럼 다시 무조건 일루식으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이 머릿속에 이게 들어가 있어야 돼요.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이게 바로바로 나와야 됩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건 나눈 나머지는 그냥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돼.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꼭 원리를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얘는 나머지는 마이너스 2면 되는구나 라고 인지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 대입하면요 마이너스 8, 6, 8, 48 되겠네요.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인데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고요. 마이너스니까 2, 7은 14 빼기 2 이렇게 됩니다. 계산하면요 요거 더하면 이렇게 하면 44에다가 14니까 30에 2 빼주니까 28. 답은 28이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나머지 개념하고 나머지 정리 연습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